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자입니다. 이제 늦은 시간입니다. 날이 좀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낮에는 좀 따뜻하더니 이제 저녁 되니까 차가워집니다. 여러분도 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혜장은 녹차 한 잔 하면서 몸을 녹이면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쉬면서 하루를 마감을 할 거예요. 바로 마감을 해야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한 주 동안 참 힘듭니다. 이 한 주 한 주 우리가 버틴다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어떤 때는 야 이거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드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계속 바쁘더라고. 좀 뭐 특별히 모르겠어. 돈을 많이 벌어서 바쁜 게 아니고 이것저것 뭐 하려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입에 풀칠을 할 거 아니에요. 또 풀칠을 하려니까 말 그대로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 좀이라도 많이 벌어놨으면은 그 자산 가지고 좀 편하게 살 텐데 철회장도 굉장히 힘들어. 먹고 살기 상당히 힘듭니다. 오죽했으면은 김치조리하고 숭늉 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제가 더 열심히 사니까 저 놀고 먹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여러분 더 열심히 한다. 저 못지않게 우리 재용 아재처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이 험난한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고 꼭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설프게 하다 보면 박살나요. 요즘 이 사진을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지난달 16일이네 보니까 그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 시기에서 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 하여튼 이야기를 나눴다. 얘들은 뭐 왕족이면은 뭐 다 한 자리씩 하더라고. 중동 참 중동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자 여러분 사우디에는 왕자가 한 7,000명 넘다더라고. 왕자 참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상당히 열심히 해요. 이 사진은 보니까 지난달 초죠.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이재용 회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이제 캡처한 것 같네요. 일단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꼭 만들고 싶다. 꼭 만듭시다. 제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 이거를 2022년 10월 27일 날 이재용 회장 취임 메시지예요. 취임 메시지.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꼭 같이 만듭시다. 오는 3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벌써 취임 100일을 맞네요. 이 회장은 지난 100일간 글로벌 광폭 행보를 이제 선보이면서 JY표 해외 현장 경영에 분주한 나날을 보냈고 약 닷새 중 하루는 그 해외에서 경영 현장을 이제 점검을 해요. 점검하고 글로벌 경영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 전략 사업을 논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와 함께 수평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직 문화를 새롭게 이제 변모시키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삼성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취임 100일 시점에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 쇼크 등의 실적 대위기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자 경고를 딛고 이제 수익성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다음 달 주주총회를 이제 앞두고요. 주가 부양 등 이 회장이 올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이제 산적해 있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취임 후 행보는 해외 현장 경영으로 귀결이 되는데 100일 중 총 20여일을 해외 출장에서 보냈을 정도로 글로벌 현장을 챙기는 데 힘써요. 12월부터 2주 간격으로 중동, 동남아, 유럽 등을 누비면서 쉴 틈 없는 행보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이 취임 후 첫 그 해외 출장지로 정한 게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이라고 하네. 지난해 12월 6일에 그 아랍에미리트 그 아부다비 알다프라에 위치한 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행상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바로 2주 뒤에는 베트남 하노이도 갑니다. 베트남 삼성 R&D 센터 준공식에 참석했고 그 삼성의 첫 해외 R&D 센터이자 글로벌 기업이 그 베트남에 세운 최초의 대규모 종합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하노이 인근에 이제 삼성 생산 공장에 들려요. 그리고 사업 현황을 이제 점검하고 베트남 일정이 끝난 뒤에는 또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찾아 그리고 동남아 주요 거점을 둘러봅니다. 동남아 순회공연 하네 보니까 약 9일간의 일정인데 지금까지 이 회장이 다녀온 최장기 출장이라고 합니다.
신년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아랍에미리트 경제사절단에 동행한 데 이어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가했는데 이 회장은 그 우리가 주요 대기업 있죠. 총수들하고 함께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가지고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요. 특히 평소 친분이 있던 인텔, 퀄컴 CEO 등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드러내가지고 투자 이체 일조했다는 평가인데 국내에서도 이재용 회장은 일단은 글로벌 그 리더들과 꾸준히 만나요. 그리고 유의미한 경영 성과들을 쌓았죠. 지난해 그 11월에는 아까 말했죠.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랑 회동을 해가지고 뭐 네옴시티 관련된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고 서울의 44배 면적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네옴시티 사업인데 총 5천억 달러예요. 5천억 달러고 하나는 670조가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12월에는 인천 영종대에 위치한 그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올리버 집세 그 BMW CEO랑 만나가지고 전기차 분야 이제 현업을 이제 강화를 하는 거죠. 강화를 해가지고 일단은 배터리가 미래 성장 동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장이 이렇게 그 취임 전부터 보여온 소탈하고 수평적인 모습이 회장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 이 회장은 격식 없는 모습이고 가는 현장마다 뭐 친근한 회장님을 자처하면서 상생과 소통을 강조한다. 또 지난 1일에 보니까 대전에서 삼성화재 직원들과 간담회 열고 고충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같은 날 삼성전자는 무슨님, 땡땡님, 영어 이름, 뭐 이니셜 등으로 수평 호칭의 범위를 경영진과 뭐 임원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임직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호칭을 내부에 공지할 수도 있고 경영진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이나 간담회, 임원회의 등 이런 공식 행사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조직 문화 구축에 힘쓰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다만 회장 취임 후에 이런 본격적인 경영을 시작한 만큼 창업과 선대장들과 구별되는 제2와의만의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대외적인 경제복합 위기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쓰리고죠. 이 파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성장률이 2년 반 만에 마이너스 들어섰고 이에 따라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밑돌아가지고 1%대 성장도 밑으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지금 거시경제 악화와 맞물려가지고 올해 역성장 전망이 제기되죠. 지난해 연간 기준 했을 때 매출 300조 원의 고지를 밟았는데 이 수치가 다시 후퇴할 수 있고요. 삼성의 실적 효자 역할을 반도체 사업이 올해 적자 전환될 가능성도 높고 금투업계에서는 삼성반도체 부분이 올해 1분기 한 2조 원대 적자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글로벌 스마트폰 가전 시장 수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건희 선대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발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니까 글로벌 그 초일류 기업의 반열에 삼성을 올린 선대회장이 유산을 이어가면서도 그 대위기를 극복하고 그 반등기회를 제시하는 제2와의만의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장도 지난해 10월 27일 회장 취임 선회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오늘의 삼성을 넘어서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꼭 같이 만들겠다. 제가 그 앞에 서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재계 관계자도 이 회장 취임 후에 삼성이 어떻게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고 초격차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지 올해가 본격적인 시험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재용 회장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